운명은 정해진 결론이 아니다. 독에 박재환 선생이 말한 명리학의 본질과 인간의 길. 사주에 이혼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하게 될까요? 재물운이 약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흉한 운이 들어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사주팔자를 미래의 결과가 적혀있는 운명의 판결문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명리학의 큰 스승으로 평가받는 독의 박재환 선생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결론이 아닙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자연의 조건과 기운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가정 환경과 시대, 만나는 사람과 자신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레형 명리 TV입니다. 오늘은 1991년 당시 90살이었던 독의 박재환 선생의 육성 인터뷰 3편을 바탕으로 명리학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히 유명한 명리학자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리학을 어떤 관점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명리학자가 사람의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3편의 인터뷰를 관통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명리학은 사람의 운명을 미리 확정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타고난 조건을 이해하고 다가오는 변화를 미리 살펴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박재환 선생은 명리학을 단순히 미래의 길흉을 맞히는 점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과 월, 일과 시에는 그 순간의 계절과 시간, 자연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그 기운의 구조를 음양오행과 천간지지를 통해 읽어내는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고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으며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명리학은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인간의 삶에 적용한 학문입니다. 그 중심에 한난조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은 차가움이고 나는 따뜻함입니다. 조는 건조함이고 습은 습한 상태를 뜻합니다. 지나치게 추운 사주에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사주에는 열기를 식혀줄 차가운 기운이 필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적절한 습기가 필요하고 지나치게 습하면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고 말려줄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특정 오행은 좋고 특정 오행은 나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고 물이 언제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추운 겨울의 불은 생명을 살리는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 지나친 불은 생명을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의 물은 생명수가 되지만 이미 물에 잠긴 땅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오히려 피해가 커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행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기운이 어느 계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박재환 선생이 말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박재환 선생은 보키 씨의 주역과 황제 씨의 10간 12지에 관한 전통적인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현대 역사학에서 확인된 사실과 그대로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동양 철학의 관점입니다. 동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우주와 인간을 서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 계절과 시간,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순환 체계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사주팔자도 바로 그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연월일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까요? 만약 사주가 인생의 모든 결과를 확정한다면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비슷한 재산을 가져야 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비슷한 사건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다른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박재환 선생은 같은 사주가 서로 다른 인생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환, 혼, 동, 각이라는 여러 조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사주팔자가 출생 순간의 시간적 기운을 보여준다면 현실의 인생은 그것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건강과 체질도 다릅니다. 가정의 경제적 기반과 교육 환경도 다릅니다.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문화와 생활 태도도 다릅니다. 태어난 국가와 시대도 다릅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시대가 그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능력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큰 가치를 얻기도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성품과 행동이 더해집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며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성장하면서 만나는 사람과 선택한 길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씨앗이 가진 기본적인 성질과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씨앗도 어떤 땅에 심었는지, 햇빛과 물을 얼마나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가꾸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자랍니다. 좋은 씨앗이라고 저절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약한 씨앗이라도 좋은 토양과 꾸준한 관리가 더해지면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는 완성된 인생의 결과표가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과 가능성,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바탕에 가깝습니다. 박재환 선생은 좋은 사주를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출산 시각을 억지로 조절하려는 태도도 경계했습니다. 선생에 들려준 대머리 참판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자기 욕망대로 통제하려 할 때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에게 좋은 사주를 억지로 만들어주려 하기보다 태어난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맞는 능력을 키우게 해주는 것이 실제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박재환 선생은 사주팔자와 주역의 역할도 구분했습니다. 사주팔자가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삶의 큰 흐름을 살피는 학문이라면 주역의 점학은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를 묻는 도구입니다. 사주만을 절대시하면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결정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역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주가 자신에게 어떤 계절이 찾아오는지를 알려준다면 주역은 그 계절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를 묻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겨울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을 것인지 미리 땔감과 식량을 준비할 것인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을 알고 그 계절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재환 선생은 관상과 찰색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찰색은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빛과 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큰 변화가 다가오면 본인이나 가족이 알아차리기 전에 얼굴빛과 기색에 먼저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통 관상학에서는 얼굴에 푸르거나 검은 기색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길흉의 징후와 연결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할 때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얼굴빛은 건강 상태와 수면 부족, 피로와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관찰과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전통적 해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의학적인 진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찰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생활 상태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상은 얼굴 모양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평생을 확정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얼굴빛과 표정, 말투와 행동, 생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학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박재환 선생이 인터뷰에서 특히 강하게 비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흉한 운이 들어왔다고 겁을 주고 큰 사고가 생긴다고 위협하며 굿이나 부족을 하지 않으면 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행태입니다. 박재환 선생은 이것을 올바른 명리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명리학자의 역할은
내담자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알려주되 그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사주에 충이 있다고 무조건 이혼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의 이동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 인간관계의 재조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형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나 질병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전문 기술, 강한 책임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운도 어떤 환경과 행동을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을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말한 뒤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인지, 준비하면 줄일 수 있는 위험인지, 직업이나 생활 방식으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운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을 마치는 것은 이미 일어난 결과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물론 과거를 정확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커지는지 알려주고 상담받는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자에게는 공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인격과 책임,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 내담자의 불안을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박재현 선생의 운명과는 숙명론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무리 사주에 어려운 기운이 있더라도 효행과 적선, 정성과 올바른 행동을 통해 화를 줄이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적선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계산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보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주변에 신뢰를 쌓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만듭니다. 한 세대가 쌓은 신뢰와 평판, 교육과 생활 태도는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조상의 덕과 적선의 복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운을 어떤 행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떤 직업으로 발현할 것인지,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 것인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같은 강한 기운이 누군가에게는 갈등과 충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결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사용되는 통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박재현 선생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정치 지도자들의 사주를 접했던 일화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정치인을 보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한 당선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운이 있는가 보다, 그 자리에 올라 국민을 위해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물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운과 그 자리를 올바르게 감당할 자격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이 있다고 반드시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얻을 운이 있다고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가능성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박재환 선생의 이러한 태도는 복채를 받는 방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내도록 했고 평생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명리학을 부와 명성을 얻는 수단으로 삼기보다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학문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3편의 인터뷰를 관통하는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리학은 운명을 확정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자연이 자신에게 부여한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학문입니다. 사주팔자는 자신이 어떤 계절과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가정 환경과 부모, 국가와 시대, 교육과 만남,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흉한 글자를 찾아 사람을 겁주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알고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며 타고난 기운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운명을 안다는 것은 운명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선택해야 할 때 더 현명하게 선택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주는 판결문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도에는 산과 강, 막힌 길과 열린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언제 쉬며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는 지도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박재환 선생이 90의 나이에 남긴 목소리가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주를 맹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학문 앞에서 정직하며 사람을 대할 때 덕과 책임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독의 박재환 선생이 평생 지켜온 명리학의 정도이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명리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주팔자는 정해진 운명의 판결문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을 돕는 인생의 지도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령명리TV는 앞으로도 사람을 겁주는 명리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명리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